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사다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알겠죠? 질문하시면 되고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문제풀이 어떤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 개념을 잡아주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일단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개념 위주로 설명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이런 것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단원 테스트 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단원 테스트에서 이 문제는 그럼 이 개념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끝나고 나서 물어보셔야 되고 어쨌든 스테이지 1에 관한 여러분들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해주십시오. 알겠죠? 됐나? 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대답 잘해주고. 알겠지? 요 앞에 선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의 대답을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답 안 해주면 떼게 힘이 빠지고 별거 준비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대답 막 잘해주면은 막 왠지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1단원에서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뭘까?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전에. 정수. 정수 얘기 나오나요? 정수는 그 다음 단원에서 나오고 첫째 단원에는 소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소수. 그래서 소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소수. 자, 소수. 소수는 영어로 뭘까? 스몰 넘버. 스몰 넘버. 스몰 넘버. 소수, 작을 소 해서 소수.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소가 작을 소는 아니고 소수가 영어로 프라임 넘버. 프라임 넘버. 프라임이 무슨 뜻이에요? 응? 프라임이 무슨 뜻이에요? 캐나다 갔다 왔잖아. 프라임. 옛날에 우리 그 영어 사전 중에 프라임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었어요. 주요한, 주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소수라는 말이 프라임 넘버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 프라임 넘버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굉장히 어떤 수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소수는 그럼 어떤 걸 소수라고 하는지 한번 보면은 먼저 소수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자연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자연수는 영어로 뭘까요? 내추럴 넘버. 맞습니다. 내추럴 넘버. 내추럴 넘버입니다. 그 말대로 굉장히 어떤 수라는 얘기야?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라는 거죠.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상 제일 오래된 학문으로 우리가 인식돼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들보다도 수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제일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예요. 수학이. 그리고 그때 인류가 문명이 생기면서부터, 인류가 살아가면서부터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학문이 수학이라는 얘기는 제일 실생활에 가장 필요했던 학문이 또 수학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수학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냥 뭐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제일 써먹을 때가 많은 게 수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가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은 1개, 2개, 3개, 4개 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가장 필요했겠죠. 옛날에는. 뭐 양을 기르거나 뭐 소를 기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수라고 해서 이름이 내추럴 넘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충분히? 됐나? 그럼 내추럴 넘버에는 뭐가 있나요? 불러줄래? 1. 그쵸. 1, 2, 3, 4, 5 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또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 내추럴 넘버, 이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제일 먼저 1이라는 애로 나눠요. 1이라는 숫자는 되게 신기합니다. 자연수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제일 첫 번째 숫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뭔가 어떤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1만 보면은 어떤 수에다가 1 곱하면 어떤 형태가 돼버려? 똑같아지죠. 똑같아지는 유일한 숫자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제 좀 다르게 구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소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수 또 다른 소수도 있죠. 어떤 거 있어요? 0.12 뭐 이런 소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소수 이렇게 읽고요. 얘는 소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소스. 진짜요. 그럼 인터넷 쳐보시면 발음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수 이렇게 읽으라고 돼 있어요. 발음기 알죠, 그죠? 소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발음으로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합성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수를 나눴어요 일단. 그 나눈 이유는 조금 이따가 좀 얘기하죠. 자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는 했으니까 소수가 뭐죠? 소수의 정의가 뭐죠? 1과 자신만의 약수를 가지죠.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약수를 누구를 가지는 거야?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가지는 수다, 그지? 맞나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어느 수 중에서 얘기하냐면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자연수를 나눴으니까. 근데 1을 제외했어요. 잘 생각해보면은 1과 자기 자신만 가지는 수 보면은 1도 뭐야? 1의 약수는 뭐예요? 1이죠. 그럼 뭐야?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죠. 맞죠? 그럼 1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수라고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의 발견 책에 보면은 뭐도 논의하게 돼 있냐면은 왜 1을 소수에 넣지 않았을까에 대한 논의도 하게 하죠. 맞죠? 사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조금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수는 뭘까? 그냥 합쳐지는 수. 약수가 3개 이상.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약수가 3개 이상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가지는 수니까 이거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약수가 몇 개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약수가 2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1은 제외되겠네, 그지? 그럼 얘는 뭐냐면 약수가 몇 개? 3개 이상인 수. 물론 이 수는 자연수겠죠, 그죠? 자연수. 물론 자연수에서 얘기한 거니까. 요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칠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고 또 지워야 되네. 이거를 자 이렇게 됐죠? 됐나? 네. 그럼 일단 이렇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수가 잘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 왜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누냐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이 볼 때 소수가 중요한 1은 일단 빼놓고요. 소수가 중요한 거 할 때 합성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수. 왜요? 왜 소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소수가 아닌 게 합성수. 그럼 합성수가 아닌 건 소수인데? 합성수는 합성수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합성수는 합성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합성수는 어떻다고? 합성수는 합성수를 만들 수 있다고? 소수로 소수로 합성수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소수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소수가 많을까요? 합성수가 많을까요? 합성수가 훨씬 많겠죠, 그죠? 왜냐하면 약수가 3개 이상이면 약수가 3개인 거, 4개인 거, 5개인 거, 6개인 거, 7개인 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얘는 딱 뭐야? 딱 2개만 있어야 되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줄 압니까? 희귀해서 순수해서. 순수한 것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희귀해서입니다. 여기 우리 생식당 앞에 돌덩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 다 다이아몬드라고 해봐요. 다이아몬드 절대 값비싸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돌이 몇 개 없다. 돌이 엄청 비쌀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것은 일단은 그 성질을 떠나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여겨져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딱 1명밖에 없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이든지 간에 귀해지죠.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도 뭔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합성수, 말에서도부터 뭐야? 굉장히 합성된 수 같잖아. 순수하지 않은 수 같죠, 그죠? 이름도 이상하게 좀 붙여줬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 붙여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내가 지금 영어로도 쓰지도 않죠, 그죠? 영어로도 쓰지 않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소수라는 게 그 프라임 넘버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름을 아예 이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 수밖에 없는 게 잘 보면은 합성수보다는 소수가 굉장히 더 적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대부분 보면 굉장히 희귀하고 특별하고 유니크한 거를 보통 수학에서는 넌 특별하구나 그러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것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요거 지워도 되겠나? 네. 자, 그럼 이제 이 소수 가지고 뭘 할 거냐? 근데 소수가 어떤 의미냐? 이것부터 잠깐 보면은 잘 봐요. 소수를 찾는 방법부터 먼저 좀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러분들 따라 불러줄래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예, 감사합니다. 자, 소수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약수가 나와 1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수로도 나누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수가 6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약수 찾는 방법은 압니까 혹시? 네. 1, 2, 3. 약수부터 찾아보죠. 6의 약수 어떻게 찾냐?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하자면 1부터 차례대로 이제 나눠보는 거야. 자, 1로 나눠보면은 1 곱하기 얼마가 돼요? 6. 그 다음에 1 했으니까 뭐 할까? 2. 2 곱하기 3. 2 했으니까 뭐 할까? 3 곱하기 한데 3 여기 있죠? 그럼 똑같이 3 곱하기 2 쓸 거잖아. 6 곱하기 1 쓸 거잖아. 아, 그러면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1, 2, 3, 6.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의 약수가 되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뭐 9, 7 같은 거 해볼까? 7 같은 거 해보면 7은 뭐가 있죠? 1 곱하기 일단 7이 있고요. 자, 2 안 돼요. 안 되죠. 3 안 돼요. 4 안 돼요. 4 5 안 돼요. 6 안 돼요. 7 7인데 여기 있죠. 7 곱하기 그대로 쓸 거니까. 아, 그러면은 1과 약수가 1과 7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를 소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수 찾는 방식을 하게 되면은 두 줄 이상하고 한 줄에서 끝나는 애들이 얘네들이 소수인 거잖아. 그럼 잘 보면 봐봐. 1 말고는 1하고 자기 자신 말고는 자기를 이루는 게 없죠. 그럼 얘를 아무리 곱하기로 이렇게 6은 2 곱하기 3에서 2와 3의 곱으로 나누어지잖아. 다른 수로 나누어지잖아. 근데 소수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다른 수로 안 나눠진다는 거야. 곱하기로 안 나눠진다는 거야. 굉장히 이 7로서의 자기 자신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찾는 법이 뭐냐면 안 나눠지는 수만 찾으면 돼요. 소수를 찾을 때. 예를 들면은 1은 소수에서 져야 되니까 일단 x 치고 나서 처음에 있는 수 일단은 동그라미 치는 거야. 2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수니까 동그라미 치고 2의 배수들은 싹 다 소수가 아니겠죠. 맞죠? 2의 배수도 예를 들어서 4, 6, 8, 10, 12, 14, 16, 18, 20 다 같이 불러볼까요? 22, 24, 26, 28, 30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왜냐면 얘네들 수는 뭘로 나누어져? 2라는 숫자로 나누어지죠. 얘는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얘는 처음 나오는 거 무조건 소수야. 딴 걸로 안 나눠지니까 또 3의 배수를 지웁니다. 3, 1은 3, 3, 2, 6, 3, 4는 9, 3, 4, 12, 3, 5, 15, 3, 6, 18, 3, 7, 21, 3, 8, 24, 3, 9, 27, 30 됐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5가 남았죠. 4는 땡 나갔고 그죠? 5의 배수 5, 1, 5, 5, 20, 5, 35, 5, 4, 20, 5, 25 어쩌고 30 됐죠? 그 다음 7이 있죠. 그죠? 7의 배수 7, 2, 14, 13, 21, 14, 28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럼 여기 한 동그라미 해볼게. 지금 동그라미 친 13, 13도 그렇고요. 17, 그 다음에 19도 그렇고. 자, 지금 친 게 지금 이제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지금 소수를 구했어요. 23하고 29는 23도 대표적인 29도 그렇습니까? 요거 태우면 자, 이렇게 쭉 써놓고 이렇게 소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누가 고안을 해냈냐? 혹시 들어봤어요?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소수를 찾는 방법을.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얘기합니다. 체 뭔지 알아? 체? 네. 이렇게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그거 이제 그 알곡들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막 죽정이들은 날아가게 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 말고는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소수를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수학의 발견책에 그거 있었죠. 혹시 나만의 방법으로 소수를 찾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혹시 성공한 조 있어요? 그때? 그 성공했으면 여러분은 노벨상 감입니다. 노벨상이 틀즈상 감입니다. 수학의 노벨상 같은 거.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거든요. 그럼 바로 이름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수를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발견했다. 외우는 거.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지금 이제 1000만짜리까지가 나왔거든요. 소수가 그래서 이 소수를 계속 찾는 사람 찾는단 말이죠. 왜 찾냐면 소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과학에서 원자라는 개념 배웠나요? 원자가 뭐예요? 원자의 의미가? 가장 작은. 쪼개도 절대 안 쪼개지는 그 기본 물자를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아톰. 아톰 영어 압니까? 로버트? 예전 거. 걔 이름이 아톰인 이유가 뭘까? 원자. 절대로 안 부서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연수를 쪼개고 곱하기로 막 쪼갰을 때 결국은 절대로 안 쪼개는 그 기본적인 물질이 뭐라는 거예요. 자연수에서. 그게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든지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어느 영역이든 기본적인 물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죠. 맞죠? 물리학적으로도 그 원자의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그거를 배합을 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도 만들 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물도 H2O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소수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긴 했는데 좀 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는 그 말대로 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소인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소수인 인수라는 말입니다. 소수인 인수.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풀면은 물론 조금 수학적으로 좀 이쁘게 풀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어떤 수를 소수인 인수, 즉 소인수죠.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 것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해되죠? 그죠? 소인수 분해 뭐라고요? 소인수 분해가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 거. 혹은 그냥 소수인 인수가 뭐예요? 얘가 소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로 분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30) 물론 이 분해한다는 것은 곱하기로 분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0을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어요. 여기 2, 3, 5, 7 이런 것들로 분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인수가 뭔지 모르겠다, 그지? 맞죠? 인수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수는 거의 비슷하게 땡땡 이렇게 넣으면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약수란 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수인 약수로 분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인 약수로.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약수를 뭐라고 하냐면 디바이저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디바이저. 그러니까 약수란 말이 뭐야? 나누는 수잖아요. 그죠? 나누는 수라서 거기서 이제 영어로는 디바이저라고 얘기하고 인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수는
팩터라고 합니다. 팩터. 디바이드. 그래서 팩터는 혹시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다른 이렇게 쓸 때. 벡터는 총. 아니. 팩터. 그럼 벡터고. 그리고 팩터. 팩터는 뭐라 그래? 이거는 뭐 요소, 뭐 요인, 막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있는 어떤 부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6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뭐 6이 지금 보니까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맞죠? 요때 2와 3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일단 약수라고 한다 그랬잖아. 맞죠?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 인수라고도 합니다. 인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보면은 이거를 보통 디바이저라고 잘 안 하고 보통 약수를 팩터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팩터를 그래서 약수로 보통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인수는 약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소수인 인수로 다 분해한 거예요. 그럼 30을 소수인 걸로 다 분해를 해봅시다. 2, 3, 5. 분해하는 이것도 분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방법만 그냥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 두 가지 방법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던 기억나요? 그래서 2 이래가지고 2, 15 그래서 3, 5, 15 그러면은 30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 있는 2, 3, 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물론 여기에는 소수만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근데 이것보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죠. 6 곱하기 1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5 그럼 남아있는 요는 얘네들만 가지고 하는 거죠. 2, 3, 5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누는 거죠. 됐나요? 그럼 소인수분해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지워도 되겠나? 자, 그러면 수학에 발견해서 물어봤던 걸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1초 만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하겠지? 소수면 O, 소수가 아니면 X. 알겠죠? 자, 7. 소수. 9. 잘 X. 자, 19 곱하기 23. 5. 왜 오라고 생각해요? 둘 다 소수잖아. 소수 곱하기 소수는 소수인가요? 아니. 소수는 곱하면 달라져. 1 빼고 다 달라. 그럼 얘가 소수입니까 아닙니까? X. 왜 아니죠? 소수 1이 곱하면 달라. 배수. 1 곱하면 다르다고? 뭐라고? 19나 20. 소수의 배수니까? 19 곱하기 23은 19랑 23을 약수로 가지고. 그렇죠. 잘 보세요. 이 문제 아마 기억날 겁니다. 숫자는 이 숫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수학의 발견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 곱하게 되어 있으면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거 소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배요? 19 곱하기 23 일단 해요. 3, 9, 27, 3년 4, 5, 2, 9, 18, 2는 2, 9, 18, 2는 2, 3 해서 437. 그럼 437 이제 나눠보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2 안 되고 3 그리고 4, 5, 7, 5 안 되고 13까지 가도 안 되거든요. 소수인가 봐. 이런 거죠. 근데 이미 뭐야? 어떻게 돼 있어? 19로 하면 19 곱하기 23을 일단 분해를 해놨잖아. 분해하면 얘 약수는 뭐라는 거야? 얘 두 개는 무조건 나왔잖아요. 1과 자기 자신 말고는 약수 있지? 그럼 얘는 소수야 아니야? 소수가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그 정의만 제대로 알면은 얘가 소수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아는데 우리는 막 뭐 너무 이제 문제 푸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소수가 아닌지 판별할 때도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눠지는가 안 지는가 이렇게. 물론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소수가 어디에 쓰인다고 얼마였지? 19, 23. 19, 23이고 이게 얼마였지? 437. 37. 자. 소수가 어디에 쓰인다고 여러분 배웠어요. 보니까
소인수분해가 왜 소인수분해 우리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물론 이제 잘게 최대한 기본 소수로만 쪼개는 거 자체도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암호체계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나 혹시? 요즘 쓰이는 암호체계가 다 저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까 잡아 19 곱하기 23 하는 거 이게 소수 곱하기 소수잖아요. 소수 곱하기 소수를 계산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쉽죠. 할 수 있죠. 내가 힘들면 누구 시키면 돼? 계산기. 계산기 시키면은 금방 나오지. 맞죠? 자 반대로 그러면 자 이걸 물어보는 거야. 43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소수 곱하기 소수래요. 이 또 소수를 구하시오. 문제다. 이건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어렵죠. 근데 지금은 일단 세 자릿수인데도 지금 어렵지. 이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킬래 이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없죠. 물론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지게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만 아까 그 이전 방식보다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이게 뭘 이용하는 거냐?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만 그냥 19 곱하기 23이었나요? 여기서 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가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소수 말고 엄청 큰 소수들 많이 있겠죠.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게 하는 건 굉장히 쉽겠지. 암호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숨길 때에 요 단계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암호를 푸는 사람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반대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호를 걸게 하는 거는 조금만 연구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암호를 푸는 거는 이게 지금 요거라서 그렇지 원래 그 암호책에 쓰이는 그 소수는요 몇십만짜리까지 몇십만 몇백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수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수가 곱해지는데 얘가 어느 소수와 어느 소수로 곱해졌는지를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소수를 발견한 아까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을 혹시 여러분들 일반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은행의 돈은 여러분 겁니다. 사실 암호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암호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더 큰 소수를 계속 찾아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수학의 발견 체계도 있겠지만 보통 그 다음 제일 큰 소수 찾는 사람한테 상금을 계속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소수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 돌려가면서. 돈 벌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게.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하다가 이제 조금 건너뛴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수, 공배수 이런 얘기 있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단원 테스트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질문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때도 1학년 때도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죠? 하다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그냥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그 스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의미는 굉장히 쉽죠. 왜냐면 공약수, 일단은 약수가 뭔지는 알죠? 그럼 공약수는 뭐겠어요? 공약수는 공통된 약. 그렇죠. 공통된 약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공통된 약수를 얘기하려면 일단은 수는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2사 너무 간단하다. 뭐 4, 8. 네. 뭐 이것도 간단하게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4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1, 2, 4. 아까 약수 찾는 방법을 했죠? 그 다음에 8의 약수는 1, 1, 2, 4, 8. 자 그럼 여기서 공통된 약수는 뭐겠어요? 2, 4. 1, 1, 2, 4. 1, 2, 4죠. 1도 있죠, 그죠? 1도 약수입니다. 소수는 아니지만 약수는 돼요. 그래서 1, 공통된 거 2, 4. 그러면은 1, 2, 4가 되는 거야.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4. 이거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예요? 4. 4다 그지?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근데 만약 이거 숫자가 3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3개 뭐. 물론 이제 3개 되면 막 이제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스킬들은 사실은 스킬일 뿐이고 그거는 조금만 훈련해서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는 그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3개짜리도 마찬가지겠죠? 3개짜리 안 해봐도 되겠지? 3개짜리도 어떻게 하면 돼? 3개 다 해놓고 나서 3개 다 있는 애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공약수인 거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왜 하필 최대 공약수는 물어보고 최소 공배수는 물어보지 않을까? 최소면 어차피 1인데 왜 그래요? 최대 공약수 중에 최소 공약수는 없습니까? 최소 공약수는 얼마야? 1. 1이죠. 모든 수의 최소 공약수는 1이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 흔한 것은 유니크하지 않은 것은 수학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름도 안 붙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수의 최소 공약수 1인데 굳이 최소 공약수로 이름을 붙여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의미도 없고 그죠? 다 1이니까. 그래서 얘는 따로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학적인 또 연구를 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이름 붙일 수 있지만 지금 수학적으로는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5분 남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4, 8 동일하게 공배수에 대해서 해보세요. 공배수. 그럼 배수란 뭐야? 4 배수? 4, 4, 8, 12, 16, 블라블라블라. 8일은 8, 8이 16, 8, 3, 24, 8, 4, 32,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물어보는 거죠. 공배수가 뭡니까? 공배수, 공통된 배수. 8, 8, 16,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24도 있겠네, 여기, 그지? 네. 맞죠? 그럼 8, 16, 24,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최소 공배수. 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굽니까? 8. 8. 자, 여기서도 질문이 또 있겠죠. 항상 수학에서는 뭔가 이름을 붙인다거나 뭔가 정의를 할 때 항상 이유가 있긴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붙이지 않아요. 최대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무한. 몰라요. 몰라. 팔이 역수로 몰라. 굳이 얘기하자면 무한대? 사실 무한대는 수는 아니거든요. 몰라. 그러니까 뭐야? 얘도 뭐야? 몰라. 모르니까 뭐야? 아니야. 별로 이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요거 하나만 오늘 마칠게요. 요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단원 테스트 다시 뽑아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한장 수학에 있는 문제 풀어보셔도 되고 풀어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일단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거 질문 있으면은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날 또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성질이 있어요.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의 관계를 좀 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 그렇죠. 최대 그러니까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뭐예요? 약수. 약수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렇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저기 활용 문제들 나오죠. 그죠? 활용 문제는 이제 그거는 적용시키는 거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 얘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찾아오시면 해드리고요. 일단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하고 고등학교를 와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됐죠? 혹시 질문 오늘 한 거 중에? 네, 없으면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2단원 스테이지 2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